네, 안녕하세요. 지하학교 8기 졸업생 홍석표라고 합니다. 인문반에서 공부를 했고, 네, 대학은 비진학한 학생입니다.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8월 달에 군대를 앞두고 저는 대부분 휴식을 취하면서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휴식만 취한 게 아니라 운전면허도 따고, 바리스타 2급 자격증도 따고, 한국사 능력 시험 같은 것도 봐보면서 되도록이면 좀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기 졸업생 류소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내는가? 저는 지금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에서 영화 연출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하학교 8기 졸업생 매가은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 근황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일단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스텝으로 일을 하다가 올해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토익이랑 알바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익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하학교 졸업생 조한정은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은 휴학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는 우선은 서울 이곳저곳을 좀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회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혹은 5.18 민중항쟁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철학 수업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특히 6학년 때 했던 철학 수업이 아무래도 이제 철학 인문학 학교니까 철학이 기억에 더 남아야겠죠. 책을 읽고 이제 돌아가면서 문장별로 이해하며 요약할 때랑 그 각자 글을 써온 글들을 읽고 피드백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 두 순간만큼 긴장되는 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억에 남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긴장을 돼가면서 지적이랑 이제 피드백을 계속 받아가면서 이제 글을 쓰고 하다 보니까 글들이 훨씬 더 내용이랑 그런 것들이 훨씬 자연스러워졌고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개선이 됐어요. 저도 느꼈고 그런 소리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토론을 해야겠죠. 그 부분에서도 이제 말하는 능력이랑 그 자신감 그런 것들이 더 향상이 되었어요.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저는 제 학과 특성상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의 이름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듯이 성격도 되게 다양한데 그 다양한 성격들이 부딪히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데 저는 졸업한 지 2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지하학교 6년을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이제 지내면서 생겼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길러줬던 그 능력을 발판으로 지금도 관계 문제에서의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발판으로 잘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가장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가장 도움이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4학년 때 갔었던 해외 이동 학습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기획이나 참여했던 프로그램들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여행한 것들이 되게 많이 기억에 남고 아직도 너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가장 도움이 된 것은 제가 인문반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종류의 글을 접해보거나 아니면 글로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진로 수업 때 좀 폭넓은 경험을 해보거나 아니면
나에 대해서 고민해봤던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제 앞으로의 진로에 있어서나 제 삶의 방향에 있어서 되게 좀 탄탄한 밑바닥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경험들로 제가 되게 진로 결정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책을 읽거나 뭐 글을 쓰는 습관들이 되게 그때 수업을 받으면서 잘, 누적이 된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일을 많이 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 생활하다 보면서 아, 내가 뭔가 학교에서 공동체 의식이 되게 많이 성장을 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확실히 와닿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대화하는 방법이나 뭐 배려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네, 네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참 많이 부딪히고 넘어졌다고 생각해요. 성적 빼고 모든 게 고민이다라는 말이 정말 지하학교를 너무 잘 보여주는, 찰떡같이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관계, 뭐 기숙사 생활, 혹은 뭐 기행을 준비하는 과정, 뭐 혹은 뭐 학생의 동아리 일, 뭐 이걸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진짜 많이 부딪히고 진짜 많이 넘어지고 진짜 많이 힘들지만 결국 스스로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의 보람이 분명히 있고 그렇게 뭔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해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 지하학교 졸업생인데 뭐 지하학교 나왔는데 뭐 지하학교에서 이런 일도 있었는데 뭐 까짓 거 다른 것쯤이야 해낼 수 있다는 그 자신감, 뭔가 용기, 모험 정신 이런 게 굉장히 체화되어 있다. 그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다른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반을 나왔는데 19살 때 인문반을 나왔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진짜 고민이 많고 정말 사색을 많이 했고 진짜 순간순간이 고민의 연속이었는데 그것을 글로 승화하면서 그 순간 좀 나의 자아를 굉장히 또 많이 만들지 않았나 19대 인문반 그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그게 정말 주되게 얻은 값진 보물 같은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좀 배웠다기보다는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저는 좀 사람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100명을 만났을 때 100명 모두를 친구로 뭔가 맞이하고 친구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분명히 뭔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또 나를 잘 알아주는 사람, 정말 내 고민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지하학교에서 분명히 만날 수밖에 없다. 그 굉장히 나에게는 너무 값진 자산이고 그래서 사람을 얻었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느낀 게 검정고시 고졸이 일단 발목이 잡히죠. 여러 부분에서 뭐 일자리나 알바를 구할 때 그 학력 최종 학력이 고졸이니까 이제 대졸이랑 고졸이 있으면 무조건 거의 다 대졸을 써주겠죠. 아직 저는 확실히 이거의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대학을 가서 이제 대학 과제도 하고 대학 뭐 활동도 하고 이제 좀 바쁘게 지냈는데 대학을 저는 안 가니까 그 대학을 가지 않은 부분을 다른 걸로 이제 다른 친구는 대학 가는 시간에 나는 그 시간에 뭐 그 친구들처럼 뭐 열심히 해야겠다 메꿔야 하는 대학을 안 가는 시간을 메꿔야 하는 부분 때문에 약간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고민은 대학을 안 가기 때문에 대학생들만의 그런 모임이나 그 활동 그런 것들이 좀 불가능하고 새 친구들을 사귀는 게 좀 힘들죠. 네,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 모임 같은 게 힘들긴 하지만 아무튼 사실
학교를 다닐 때 오히려 어려움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학교 밖 청소년 혹은 대안학교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것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오히려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보니 뭐 대안학교 학생이었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도 없었고 어려움도 없었고 오히려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제 또래에 비해서는 더 많다 보니까 뭔가의 나름의 뿌듯함들이 훨씬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어려웠던 부분들은 일단 그것들 졸업을 하고 좀 맞닥뜨렸는데요. 일단은 대학 진학을 따로 하지 않다 보니까 뭐를 시작해야 될지조차도 조금 막막하고 힘들어했어요. 좀 방황도 많이 하고 되게 많이 불안해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처음 시작점이라도 조금만 더 도와줄 수 있다면 되게 진로 선택에 있어서나 자기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나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얘기는 이제 고졸이라는 학력을 달고 살면서 되게 차별 아닌 차별을 되게 좀 겪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대한민국은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바운더리 안에서 뭔가 그 결집력 있게 뭉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약간은 소외받는 느낌도 들고 그런 것들이 그런 얘기들 계속 듣다 보니까 되게 좀 위축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넘어지고 부딪히고 이러잖아요. 6년 동안 산전수전이란 거 다 겪다 보니까 막 지지고 볶고 이러다 보니까 졸업을 하면은 학교가 자주 생각나지는 않아요. 뭐 엄청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크게 들진 않는 것 같아요. 하도 지지고 볶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뭔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활동, 어쨌든 새로움이라는 것에 굉장히 욕구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상황에 놓였을 때 더 열나게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말로 근데 말씀을 드리면 약간 종종 그래도 학교가 생각이 난다. 이를테면은 길을 걷다가 봄 냄새가 나면은 지하교 그 숲길이 좀 떠오르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종종 생각이 분명히 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자주 생각나진 않지만 그럼에도 좀 종종 생각나는 공간이 지하교가 아닐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에 따른 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뭐 딱 생각나는 제 진로에 관해서는 저는 뭐 음악을 하고 싶으니까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음악을 제대로 시작해보자 하는 생각인데 또 뭐 마음이나 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으니까 뭐 확정이라고 말은 못 하겠네요. 근데 꼭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건강을 챙기자. 두 번째는 이제 많은 것을 경험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뿌리치지 말고 꼭 기억해보자. 인생의 어느 부분에서라도 꼭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많은 경험을 하자가 제 계획입니다. 이제 글쎄요. 저는 뭔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당장 해결하는 거에 급급한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 제 미래는 영화를 공부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희 기수부터 인도와 네팔을 같이 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해외 이동 학습의 기억이 너무 좋았어서 아마 한 2, 3년 뒤에 인도와 네팔을 배경으로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지 않을까 이제 조심스럽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거창한 계획은 아니지만 일단 제가 좋아하는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 그냥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나가려고 네, 생각 중입니다. 일단 지금은 제가 언어에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토익을 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여행에 제가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코로나가 끝나면 아마 좀 폭넓게 조금 해외로 네, 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지하학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사람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결국엔 어딜 가나 사람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특히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대부분 아니죠. 모두가 사람을 사실 사랑하면 살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이 굉장히 병들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이 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어야 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그런 아픈 세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획입니다. 이제 지하학교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공교육이 맞는다면 굳이 지하학교를 오지 않으셔도 되고 억지로 공교육이 맞지 않는다면 네, 좀 다니는 쪽을 추천드려요. 일단 저는 지하학교 나온 것을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찾았기 때문에 저는 더 다니는 쪽을 오히려 추천을 드립니다. 선호를 하고 네, 제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겁먹지 말고 즐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 주변에는 대안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교에 들어와 보니 대안교육보다는 공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하는 말이 나 학창시절에 너무 공부만 했었던 게 너무 아쉬워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대안학교를 다녔던 저도 지금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때 이런 경험을 좀 더 해볼 걸. 나 그때 왜 이렇게 겁먹고 그거 안 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입학하는 중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이나 혹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입학하는 분들에게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겁먹지 말고 일단 해보고 즐겨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하학교에서 유년기를 보내면서 되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지하학교에서만 할 수 있었던 이야기들, 받을 수 있었던 교육들, 그리고 볼 수 있었던 선생님들, 그리고 좋은 친구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하학교를 추천한다기보다는 조금 친구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리고 어떤 수업을 받는지 조금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전하고 싶은 말. 우선은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먼저 환영합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자기 하기 나름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자기 하기 나름이고 굉장히 힘든 순간도 많고 제가 계속 막 부딪히고 넘어지고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물론 저는 친구들이랑 놀고 중간에 학교 탈출도 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경험이 너무 재미있었고 너무 좋게 남아있어요. 분명 그렇지만 또 넘어지고 부딪히고 이런 순간도 정말 많았고
네, 많이 울기도 했고, 많이 힘들기도 했고, 또 많이 기쁘기도 했죠. 하나 분명한 것은 그 공간에 분명히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 좋은 어른이 있다는 것, 그게 지혜학교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들 환영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상 조한정원이었습니다.